194쪽입니다. 암석의 풍화작용 진행해 볼게요. 일단 그랜드 캐니언의 아름다움에 경이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까지 퇴적암과 그 지층에 대하여 배웠으니까 또 다른 생각이 머리에 떠오를 것이다. 그랜드 캐니언에 있는 그 모든 바위들이 도대체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을까? 무엇보다도 전형적으로 우리는 땅 속에서 그런 암석층을 발견한다. 결국 퇴적암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헤쳐야만 한다. 그렇다면 왜 그랜드 캐니언에 있는 퇴적암은 밖으로 드러나 있을까라고 얘기되고 있죠. 지난 시간에 퇴적암 지층 배웠잖아요. 그쵸? 이렇게 뭐 옆층리도 있고, 이런 퇴적암 지층들이 대부분 땅을 파서 들어갈 때 나온다는 거죠. 네, 우리 그랜드 캐니언 같은 거 봤잖아요. 그거는 어때요? 이렇게 겉으로 완전히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엇이 과연 원래는 이게 땅 아래에 있었을 텐데 무엇이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작용을 했을까라는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그중에 인제 한 가지 작용이 풍화작용 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풍화작용이라는 말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중에 한 가지 요인인 풍화작용을 공부를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퇴적물이 쌓이고 화학 반응, 열, 그리고 압력으로 인해 퇴적물이 융합되어 암석을 형성할 때 퇴적암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퇴적물이 쌓여서 이런 반응으로 퇴적암이 된다면은 그럼 퇴적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퇴적물은. 이 생각은 안 해 봤죠. 그쵸? 예. 네, 퇴적물이 쌓여서 암석이 된다면 그럼 퇴적물은 어디서 올까? 라는 부분을 인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퇴적물이 암석을 형성할 수 있다면 암석이 퇴적물로 다시 변할 수 있다는 사실도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는 이 과정을 풍화작용이라고 부른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네. 퇴적물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퇴적암이 된 암석들 있잖아요. 그쵸? 예. 그 암석이 다시 풍화작용을 통해서 부수어지면서 그쵸? 다시 아. 쌓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적물이라고 하는 건 결국 암석 쪼가리들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을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풍화작용을 인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암석이 자연력으로 인해 부수어지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인제 퇴적물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게 쌓여서 열, 압력 등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퇴적암을 만들면은 우리가 보는 그런 퇴적암 지층이 형성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풍화작용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곧 물리적인 풍화작용과 화학적인 풍화작용이다. 각 경우에 관한 사례를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리적인 풍화작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식물을 통해서 실험을 좀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제 준비해야 될 거는 인제 석고, 그다음에 콩,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통, 종이 수건과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 보자고 해요. 그래서 인제 어떻게 하느냐, 자 그 석고 여러분들 그 가루 석고 아시죠? 그쵸? 네. 네, 가루 석고에 물 타면 어떻게 돼요? 안 해 봤죠? 예. 안 해 봤죠. 예, 가루 석고에 물 타면은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진흙? 예, 진흙과 아. 가깝게 이렇게 끈적끈적해집니다. 예, 네. 그거를 인제 이렇게 그러면은 인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모양대로 만들어서 놔두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굳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그 뭐냐
미대생들이 이제 이렇게 그 연필로 그림 연습한다고 이렇게 뭐 석고상 이렇게 놓고 그리는 거 본 적 있죠, 그쵸? 네. 예, 그게 이거로 만드는 거예요, 석고상을. 아, 예, 이거로 만드는 건데, 왜 이거로 만드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물에 개가지고 이렇게 바르면은 진흙같이 되니까 이게 본을 뜨기가 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본을 뜨기가 쉬워서 같은 모양으로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인가에 얼굴 본 뜨는 거를 한번 선생님이 한 건 아니고 친구가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본다고요? 예, 얼굴 본 뜨는 거요. 이 석고를 물에 개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열이 좀 발생해요. 근데 그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즈 있죠, 그쵸? 네. 거즈로 이렇게 이제 얼굴에다 이렇게 다 바르는 거예요. 네. 거즈로. 그 다음에 물에다 갠 석고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진흙같이 됐으니까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이렇게 쫙 만들어주는 건데 조심해야 돼요. 콧구멍까지 막아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뜨거워서 화상 입을 수 있는데 그건 조심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쭉 발라주고 나면 이제 굳겠죠, 그쵸? 네. 네, 굳고 나면은 이 거즈를 이렇게 잡아 뜯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얼굴 모양이 찍혀 있는 바가지 비스무리한 게 이렇게 나와요, 그쵸? 아, 예. 예, 그러면은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이제 주형이 되는 거예요, 주형. 예, 형틀이 되는 것이고 이 바가지 비스무리한 거에 다시 이제 석고를 이제 이렇게 갠 거 있잖아요, 그쵸? 남은 갠 거를 그 안에다 부어주는데 그냥 부으면 안 되고 잘 떨어지라고 그 안에다가 먼저 비누칠을 막 해줍니다. 퐁퐁 같은 거를 막 발라줘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물에 갠 석고를 이제 이렇게 쭉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바가지 안에 이제 석고가 쭉 차겠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요 상태로 말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요 안에 들어간 거는 석고가 일체형으로 돼 있으니까 충격에 약간 강해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살살살살 충격을 가하면은 겉에 것만 깨져나갑니다. 네. 네, 얇게 우리가 떴던 요거 있잖아요. 네. 요것만 깨져나가요. 그럼 네. 그거를 깨서 제거를 하면은 얼굴 여러분들 얼굴 형태로 요렇게 됐고 돼 있는 이렇게 판이 하나 나오게. 네. 아, 예, 되게 신기하거든요. 보면 진짜 여러분 얼굴에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만들어 보면. 아, 진짜 똑같아요. 생각보다. 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유 되시면은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 예, 가루 섞고 이렇게 개가지고 해보시면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비슷할 겁니다. 아니 비슷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얼굴에다 본 떠가지고 만든 네. 거니까 그쵸? 예,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그거 만들고 애들 막 이렇게 장난치고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자 어찌됐건 이제 석고를 이거 번외 얘기고 야, 석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채워주라는 거예요. 절반 정도 채워주는데, 그냥, 굳히는 게 아니라 굳히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예, 여기에다가 콩 있잖아요. 콩을 이렇게 완전히 굳기 전에 콩을 여기다가 이렇게 쑥 넣어주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잠기면은 안 되고, 뭐 네. 위에 한 요 정도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이제 콩을 심어 놓은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차를 것 같은 거니까 뭐 틈은 없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마르겠죠. 그쵸? 네. 마르는데 이 마르는 거 위에다가 물에 적신 이제 종이 수건을 이렇게 덮어주라는 거예요. 물에 얘는 적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요, 네. 아웃. 네, 요 콩이 물을 먹고 자라기 시작하겠죠. 그쵸? 예. 아, 예, 콩이 죽은 콩이 아니라면은 여기 수건에서 공급하는 물을 먹고 자라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올 거예요. 그쵸? 네. 네, 근데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위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옆으로 뻗어나가면서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 석고를 깨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콩이 이렇게 심겨 있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좌우로 밀면서 나오니까 여기가 이렇게 뿌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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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지직 이렇게 금이 가요. 아, 예, 네. 이러면서 이제 얘가 위로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서뜨리는, 그쵸? 예, 식물이 자라면서 이런 것들을 부서뜨리는 힘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길 가다가, 여러분들 혹시 자전거 타요? 네, 전 타요. 자전거 안 타요? 자전거 타다 보면은 왜 길 옆에 가다 보면은 나무 때문에 좀 울퉁불퉁해져가지고 자전거 이거 좀 타기 어려운 경험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죠, 그치? 맨날 운동하면 네. 울퉁불퉁해가지고. 네, 맞죠. 근데 네. 그게 왜 울퉁불퉁해지느냐? 그 자세히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나무가 어떻게 돼요? 땅 속으로 뿌리를 뻗어 나가니까 원래 얘가 심겨져 있을 때는 원래는 땅이 평평했겠죠. 그쵸? 네. 근데 어때요? 나무가 계속 뿌리를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얘가 줄기가 굵어지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들려 올라가죠. 그쵸? 아, 예. 여기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다 보면은 여기가 울퉁, 불퉁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 나무 뿌리가 이 무거운 아스팔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고 들어 올리는 그런 힘을 가해 주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식물이라고 하는 친구가 돌을 부술 만큼 큰 힘을 사실 내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요인이라는 거예요? 풍화작용. 암석이 다시 퇴적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작용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이해되죠? 네. 예, 예, 그래서 식물이 암석을 다시 퇴적물로 돌아가게 하는 한 작용을 한다. 자, 그리고 그건 이제 물리적인 풍화작용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화학적인 풍화작용이라고 있습니다. 물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힘을 가하는 거지만 화학적인 건 뭘까요? 아, 네. 화학적인 어떤 성질들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풍화겠죠. 그쵸?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실험을 해보래요. 그래서 뭘 실험을 하느냐? 유리잔을 일단 준비를 합니다. 유리잔을 준비를 하고 여기에다가 식초를 이만큼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느냐? 석회암이라고 하는 돌멩이를 퐁당 집어넣어 보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다른 돌멩이 넣으면 안 돼요. 예, 다른 돌멩이 넣으면 안 되고 꼭 석회암 넣어야 됩니다. 아, 석회암을 넣게 되면은 이 식초가 산성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 석회암 성질하고 만나면은 이 반응을 합니다. 얘네가 서로 반응을 하면서 여기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요.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돌멩이 표면에 조그만한 기포가 이렇게 알갱이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 방울방울이 되는 겁니다.
아, 예. 예. 근데 이 원래대로라면은 이 이산화탄소 방울 방울이 뭐예요? 석회암의 주요 요소가 됐던 거죠. 성분 요소가 됐던 거죠. 그쵸? 네. 예, 근데 식초라고 하는 산이 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갉아내면서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기포로 바꾸는 거죠. 공기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면은 이 돌멩이는 그 어떻게 될까요? 그 강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약해지겠죠. 그쵸? 네. 예,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화학적인 측면에서 요런 바위에다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역시 식초기는 한데 예, 식초에다가 뭘 넣어 보느냐? 우리 그 철수세미 있죠. 그쵸? 네. 예, 스텐수세미 말고 예, 아, 스텐수세미 말고 철수세미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쵸? 철수세미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보래요. 네, 절반 정도 잠기게 예, 부으랍니다. 그럼 다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식초고요. 철수세미를 이렇게 절반 정도 이렇게 잠기게 식초를 부어 놓으랍니다. 그리고 다음 뭐 며칠이 지나건 예, 다음 날쯤 예, 이렇게 해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 역시 이 식초가 요 철수세미에 작용을 하면서 요 아랫부분 있죠. 그쵸? 네. 아랫부분은 색깔이 뻘겋게 변해요. 아, 예. 윗부분은 어떨까요? 그, 윗부분은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 작용하면서 얘가 그 이산화탄소 기포를 발생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그 밑에 쪽에 작용하면서 얘를 녹슬게 한 거예요. 녹슬게. 철수세미를 녹슬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철이 녹슬지 않았을 때는 강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철 녹슬면은 강도가 강한가요? 아니, 안 강해요. 그쵸? 네. 예, 녹슨 철은 어때요? 물론 조심해야 돼요. 우리 파상풍 입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녹슨 철은 그냥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부수면은 마치 그 과자 부서지듯이 바스스 부서집니다. 아, 예, 네. 예, 강도가 그렇게 약해져요. 그러니까 아,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은 그 돌멩이를 구성하는 이제 성분에 철 성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완전히 없지 않아요. 돌멩이를 구성하는 여러 퇴적물, 우리가 퇴적물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그 뭐 암석 쪼가리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면 우리가 땅 파면 철 나오는데 그중에 철 성분과 요소가 혼입이 안 될 확률이 높을까요? 될 확률이 높을까요? 그래요. 네, 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쵸? 뭐 철로만 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철이 섞여 있는 퇴적암의 요소를 갖는 쪽이 훨씬 더 오히려 더 쉽다는 거죠. 네. 예, 멍해요. 아, 자,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예요? 산성 성분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철이 부식이 되기 시작하니까 얘는 어때요? 잘 부스러지죠. 그쵸? 네. 그러니까 예전에 철이 강한 성격을 갖고 있었을 때 암석이 단단하게 결합돼 있었는데 그 다른 퇴적물들을 연결시켜주는 철 성분이 뭐예요? 녹이 슬면서 부스러지기 쉬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부스러지기가 쉽게 되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또 풍화작용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왜 흙이 색깔이 조금 있잖아요. 그쵸? 네.
그중에서 약간 불그스름한 흙 알죠? 그쵸? 네. 네, 그게 바로 이 녹슨 철이 많이 들어있는 흙이에요. 아, 예. 예, 이 녹슨 철, 뻘건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게 겉으로 드러나면서 흙이 약간 뻘겋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흙을 가지고 암석을 만든다면은 강도가 셀까요? 적을까요?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쵸? 다른 암석에 비해서. 그쵸? 네. 네, 그런, 그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들을 이제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196쪽, 재현이 실험 6.3, 네, 읽어볼게요. 실험 6.3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겠지만 콩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구은 섞고 화합물에 금이 가면서 여러 조각으로 갈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인 중화작용의 멋진 본보기이다. 네, 풍화작용이죠. 풍화작용. 중화작용 아니고, 네, 풍화작용이에요. 풍화작용. 중화작용. 네, 네. 계속 읽어주세요. 구은 섞고 화합물은 퇴적암의 본보기이다. 식물이 점점 자라면서 퇴적암 가까이로 뻗어나가면 그러한 식물들의 뿌리는 퇴적암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뿌리는 바위를 깰 만큼 충분히 힘이 세기 때문에 퇴적암을 다시 퇴적물로 돌아가게 만든다. 물론 다른 형태의 물리적인 풍화작용도 역시 있다. 바람이 모래나 다른 단단한 광물질들을 날려서 암석들을 깎아내릴 때 그 암석들은 점점 닳아서 없어지게 된다. 이것은 또 다른 물리적인 풍화작용의 본보기이다. 온도 변화도 역시 물리적인 풍화작용의 원인이 된다. 바위가 열을 받으면 서서히 팽창하게 된다. 식으면 수축하게 된다. 끊임없는 온도 변화는 바위가 팽창과 수축을 계속 반복하게 만든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은 결국 바위가 갈라져 부서지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들을 비롯하여 다른 많은 과정들은 바위를 깨뜨려서 다시 퇴적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아직 그 감기의 후유증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중간장님. 예, 예. 자, 피읍을 지읒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우스갯소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 얘기했죠. 식물들이 자라면서 뿌리, 생장,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뭐예요? 암석을 다시 깨는 풍화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퇴적암을 다시 퇴적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예요? 바람이나 모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암석들을 깎아내리면서 점점점 닳아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막 아시죠? 사막. 네. 사막에 있는 모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강모래하고 많이 다른 거 알고 있어요? 몰랐죠, 그쵸? 네. 사막에 있는 사막 모래는 살짝 건조하고 그 강에 있는 모래는 살짝. 네, 그렇지는 않은데요. 사막에 있는 모래는 훨씬 더 미세하고 얇대요. 아, 왜 그러냐면 뭐예요? 거기는 그 사막 바람 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 모래들이 날아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부딪히면서 깎여 나가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훨씬 더 얇다고 해요. 아, 예, 그리고 그 뭐냐, 사막 같은 그런 지형에서 그 모래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다가 이제 그 바위 지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부딪히면 요게 또 때려요. 그쵸? 때리면서 암석들을 깎아내면서 또 다른 그런 어떤 이렇게 그 퇴적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도 된다고 합니다. 고런 인제 부분을 인제 얘기를 하고 있고 뿌리에 이어서 바람에 날리는 모래 그쵸? 고런 부분 고것도 풍화작용을 일으킨다. 그리고 온도 변화도 풍화작용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열받아서 어떻게 해요? 팽창했다가 식으면 수축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어때요? 점점 이제 강도가 약해지면서 더는 이제 못 버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위가 이제 갈라져서 부서지게 되는 그런 요인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위가 깨지게 되니까 또 퇴적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요인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 물리적인 풍화작용의 요인을 한 3개 정도로 들었어요. 그래서 식물의 생장, 날아다니는 바람에 날아다니는 모래알갱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온도 변화에 의한 수축과 팽창 이런 것들이 이제 암석들을 깨트려서 다시 퇴적물로 돌아가게 하는 물리적인 풍화작용의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화학적인 풍화작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서연이 실험 6.4 읽어주시면 됩니다. 실험 6.4는 우리에게 화학적인 풍화작용의 두 가지 본보기를 보여준다. 첫 번째 본보기에서는 어떻게 식초가 석회암을 퇴적물로 흘러나오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았다. 이것은 식초와 석회암 속에 있는 석회 사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결과다. 앞으로 생물학과 화학을 공부하면서 좀 더 배우게 되겠지만 식초는 약산이다. 석회는 식초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와 다른 화학 물질을 만든다. 이 실험에는 돌멩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방울 형태의 이산화탄소를 보았다.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돌멩이는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한다. 이번 실험에서 목격한 퇴적물은 이런 파손의 결과였다. 화학적인 풍화작용의 또 다른 예는 연마용 강모를 통하여 입증되었다. 연마용 강모는 대부분 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부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실험에서 식초는 연마용 강모에 들어있는 철이 부식되는 속도를 증가시켜서 결국에는 일부분이 오렌지색 가루로 변했다. 이것을 흔히 녹이라고 부른다. 지각에는 안에 철이 들어있는 암석들이 상당히 많다. 이 철이 부식하면서 가루로 부스러진다. 그림 6.1과 6.2에서 살펴본 붉은 색깔은 대부분 이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암석에 들어있는 철이 부스러짐으로써 철 주변에 있는 다른 암석 부분도 역시 부스러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암석이 부스러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막에는 식초가 그처럼 많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실험 6.4가 그랜드 캐니언에서 일어나는 그런 종류의 풍화작용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식초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기억하기 바란다. 식초는 약산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도 역시 약산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화학을 공부하면 이와 같은 사실에 관해 더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번 실험에서 식초는 그냥 빗물을 흉내낸 것이었다. 빗물은 식초만큼 강한 산이 아니긴 하지만 여전히 산성을 띠고 있다. 이번 실험에서 식초의 강한 산도는 자연에서 진행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화학적인 풍화작용을 일으켰을 뿐이다. 네, 그래요. 거기까지요. 네, 그래서 이제 화학적인 풍화작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석회와 산이 만났을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면은 원래 있던 자리가 기체로 바뀌게 되니까 강도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그 나이 드신 그 할머니들이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 그 앓고 계시면은 되게 위험하다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뼈에 그 비어가지고 뼈 네, 속에. 맞아요. 뼛속에 그러니까 그 비어 있는 공간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뼈가 네, 맞아요. 약한 충격에도 뼈가 툭툭 부러지는 요런 그 위험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어르신들 뼈 약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쵸? 네. 네, 근데 여기 석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돌멩이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그 약산이 이렇게 작용하면서 여기에 구멍을 이렇게 뽕뽕뽕뽕뽕뽕뽕뽕 내기 시작하면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들 골다공증처럼, 그쵸?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예. 할머니들 뼈에 너무 구멍이 많으면 잘 부서지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렇게 약산이 작용해서 그 돌멩이에 이렇게 구멍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이 그 강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약해지니까 더 이제 잘 부서지게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퇴적물로 더 잘 돌아가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두 번째는 이제 철이죠, 철. 철이 부식되는 속도를 증가시킨다, 산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갈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그 갈록이 쓴 그 철은 굉장히 그 약해져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약한 충격에도 이제 가루로 부스러지는 그런 특징들이 이제 있는 거죠. 우리 아까 앞에서 그랜드 캐니언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이 주로 어떤 색깔인가요? 앞쪽에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앞쪽으로 6점이라고 6.2 한번 그랜드 캐니언 사진 한번 봐보세요. 주황색. 주황색도 있고 그 하나 더 넘겨보세요. 약간 불그스름하기도 할 거예요. 그쵸? 아, 예. 그쵸? 이런 색깔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녹슨 철이 내는 색깔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퇴적암 지층인데 파보니까 이렇게 약간 좀 불그스름해요. 그 그랜드 캐니언처럼. 그러면은 여기엔 뭐가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녹슨 철이 많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암석지대에는. 그러면은 얘네는 외부적인 충격에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부서져서 다시 퇴적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근데 그런 그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요인이 뭐냐? 산성 이제 액체잖아요. 산성 액체, 식초. 산성 액체가 없는데 그러면 이런 작용들, 화학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빗방울이 그쵸? 빗방울이 약한 산성이랍니다. 중성이 아니라 약한 산성이래요. 그래서 물론 식초보다는 훨씬 더 이제 중성에 가깝지만 그래도 약한 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오랜 기간 동안 그 작용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누적되는 거죠. 누적되다 보면 이제 비슷한 이제 그 효과를 산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 똑같은 그런 이제 요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볼게요. 자연의 빗물의 약한 산도도 바위를 깨트릴 만한 화학적인 풍화작용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 그쵸? 결국 화학적인 풍화작용과 물리적인 풍화작용은 암석을 깨트려 퇴적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퇴적암을 깨뜨리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화성암도 깨뜨릴 수 있다. 퇴적암뿐만이 아니라 용암이 굳어서 생긴 화성암 같은 것도 이 물리적 화학적 풍화작용이 깨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화학적인 풍화작용과 물리적인 풍화작용 사이의 차이점을 알 수 있겠는가? 물리적인 풍화작용에서 암석들이 깨어질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조그만 암석 조각들은 여전히 원래 바위의 기본적인 조성과 같다. 다른 무엇보다도 실험 6.3에서 식물들은 구운 석고 화합물을 조그만 조각들로 부수어 버렸다. 풍화작용 이전에도 구운 석고 화합물이 있었으며 풍화작용 이후에도 역시 같은 화합물이 있었다. 곧 구운 석고 화합물이 조그만 조각으로 깨어졌을 뿐이다. 물리적인 풍화작용에서는 그 깨진 조각들이 성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죠. 그쵸? 물리적인 풍화작용이 일어났어도 깨진 석고 조각은 여전히 뭐예요? 석고 조각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 성질이, 그쵸? 화학적인 성질이 변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화학적인 풍화작용에서는 암석의 조성이 변한다. 근데 화학적인 풍화작용은 이 성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실험 6.3에서 석회암 속의 석회는 뭘로 변해요? 이산화탄소와 다른 화학물질로 바뀌죠. 그렇죠? 화학작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식초에 남아있는 퇴적물에는 더 이상 원래 석회는 안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뭘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화학물질, 이산화탄소 방울로 바뀌었기 때문에 본래의 석회는 안 남아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므로 이러한 퇴적물로 형성된 어떤 암석은 이제 더는 어떤 거예요? 석회암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게 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네. 자, 이와 같은 현상은 연마용 강모에서도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라고 말할 수 있다. 연마용 강모, 원래 철인데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녹으로 바뀌는 거죠. 그쵸? 이제 더는 강철이 아니다. 산화철이긴 한데 어쨌든 갈록으로 바뀌는 거죠. 물리적인 풍화작용과 화학적인 풍화작용 사이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은 풍화 이후에 남아있는 퇴적물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만약 풍화작용 이후에 남아있는 퇴적물이 원래 암석과 동일한 성분을 유지하면서 조그만 조각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그 암석의 물리적인 풍화작용이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성분이 바뀌지 않으면 뭐예요? 물리적인 풍화작용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풍화작용 이후에 남아있는 퇴적물이 원래 암석과는 전혀 다른 조성을 나타낸다면 그 암석에는 화학적인 풍화작용이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런 사고방식을 활용하여 실험 6.3의 구운석고화합물에는 물리적인 풍화작용이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풍화작용 이전과 이후의 구운석고화합물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구운석고화합물 조각의 크기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험 6.4에서 풍화작용 이전에는 암석이 석회암이었지만 풍화작용의 결과 석회는 기체와 다른 화학물질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생겨난 퇴적물에는 이제 석회가 없기 때문에 원래 석회가 들어있던 석회암과는 전혀 다른 조성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